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TS 롬바디아에서 하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했죠. 그래서 그들 내용 중에서 기억나시네? 한번 리바이벌 할까요?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투자 관련해서 TS 롬바디아 뭐라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아직 바닥이 멀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 원래 한국 정부는 1.6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전망한다? 1%가 전망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도 경제가 약간은 더 부정적이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특히나 부동산만 제가 좀 약간은 더 포커스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꽤나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게 좀 이렇게 약간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상당수 분들이 이제 부동산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견해입니다. 물론 저점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좀 더 객관적인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번 오늘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독립리서치는 TS 롬바디를 했는데, 또 다른 세계적인 독립리서치가 어떤 게 있냐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16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보실래요? 여기 그 빨간 색깔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난 한 2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팬데믹 전후를 해서 기점을 해서 급증을 하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요.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쪽이고요. 이쪽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한국은 레버리지를 계속하고 있죠. 즉 대출을 계속 감아서 했는데, 특히나 2000년 전에 팬데믹 전에서 코로나 나오면서 가격 급등하는 요 구간에 가계대출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2, 3년이 집값도 급등했고 가계대출도 급증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파란색 맞죠? 파란색에 내려가는 건 요거는 가계 부문, 그러니까 기업 대출이고, 여기 옅은 색깔은 뭐냐면은 가계 부문 대출이고, 요건 전체인데 연체율이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어떻게 되죠?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추세가 연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이 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현재처럼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올라가겠죠. 즉 금리 인하 빨리 하지 않으면 그냥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추세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 대비 부동산 대출의 규모인데요. 주체가 첫 번째 빨간 색깔은 가계, 그리고 요거는 기업, 요거는 금융 관련된 투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요? 특히 가계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했는데, 전체 규모가 GDP 대비 규모가 우리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늘어가다 특히나 최근 1년간에 급증을 합니다. 최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한 100% 안쪽이었는데 지금 GDP 대비 130% 넘어가죠. 이렇게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픽업을 하는 와중에 퍼센테이지 볼까요? 원래는 한국에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한 GDP 대비 한 50% 내외가 GDP 대비 가계가 한 60% 이상 쪽.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는 부동산 대출이 너무 급증하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너무 크게 늘어갔다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걱정 뭐냐면 금리가 높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특히나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말 1년 반 전과 작년 3분기를 비교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와우! 한번 좀 볼까요? 좀 놀라워요. 보면은 가계가 GDP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요 앞에 내용과 조금 다른 타입인데, 이건 뭐냐면은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비교해 본 거예요.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특히나 정부가 최근에 금융이 너무 취약하니까 정부가 개런티해 준
이렇게 부채도 부동산 대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보증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레고랜드도 이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전체가 굉장히 최근에 급증 부동산 대출 그 익스포저가 급증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지금 뭐 우리가 러프하게 얘기하면 정책 금리 3.5인데 우리 부동산 대출 금리 세게 받는 건 한 6에서 7%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6에서 7%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머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버티죠. 씀씀이 줄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까지 아직 부동산 충격이 생각보다 치지 않는 거는 아직 잠 마켓이 좋아요. 즉 구조조정을 많이 안 하니까 아직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대출 갚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잠마켓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면 되잖아요. 볼게요. 한국의 성장률 전망입니다. 한국의 잠마켓은 뭐와 연동되어 있죠? 한국 경제 성장률 연동되어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지면 잠마켓 당연히 나빠지겠죠. 시차적으로. 자, 볼게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2023년도 금년도 성장 전망했는데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만 하라도 한국 한 1.3% 정도 성장하지 않겠어? 그리고 금년 초만 해도 한 1% 성장하지 않겠어? 근데 계속 떨어져서 금년에 0.5까지 떨어졌어요. 즉 한국 경제,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가 더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마켓 어떻게 되죠?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줄게 되면 이렇게 고금리 버틸 힘이 사라지잖아요. 대출 많이 갖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이렇게 계속 악화된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결국은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 대출은 결국은 금리에 연동돼 있고 금리가 높아도 버틸 수 있는 건 아직은 여전히 내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잠마켓이 결국 경제에 연동돼 있고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잘리면은 집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운사이드를 많이 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경제 하강에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요거 미매각 주식입니다. 미매각 신규주택인데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보시면 급증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급등 기간에 이렇게 엄청 줄었다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천이니까 한 8만 채 정도가 이렇게 오죠. 최근에 지난 한 10년 중에서 가장 미매각 주택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는 걸 만증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건 간에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잘 넘어가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충격을 온다고 하면은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시나리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만약에 이게 좀 어떤 형태로 좀 확 나빠졌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이머징 마켓 안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엔드 조건으로 레버리지로 올랐잖아요. 대출을 쭉 증가시키면서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스가 되면은 부동산 대출을 하지 않고 가격이 올리면 요것만 빠지면 되는데 레버리를 했기 때문에 꺾일 때는 2배 속도로 꺾여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어떤 규제 완화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충격파가 적은데 그리고 여전히 어떤 노동시장 견조해서 버티고 있는데 향후에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이렇게 나빠지면 결국 노동시장도 못 버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현재 높은 금리에 있는 거를 많은 대출했던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어지면 부동산이 굉장히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럼 정리가 뭐냐면 첫 번째 경제가 많이 더 안 나빠지길 기대하셔야 되고 빨리 턴어라운드 하길 기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해결됩니다. 만약에 현재 금리 레벨, 정책 금리 레벨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더 나빠지면 한국의 부동산 는 상당 부분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